자, 이번 시간에는 수신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기는 이제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수신기의 정의를부터 보시게 되면, 자,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자,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다. 그래서 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연기나 뭐 열 같은 걸 감지하겠죠. 그리고 발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자,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자, 발하는 이제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해서 이제 화재 발생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뭐 관계인한테 알려주는 거겠죠. 그죠? 그럼 바로 이 표시를 보고 화재 발생 표시를 보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신기.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 수신기가 바로 P형 수신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P형 수신기.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기 분류에 따른 정의가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내용이 주어지고, 자, 이건 어떤 수신기냐. 그죠? 수신기의 종류를 자,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P형 수신기부터 볼게요. P형 수신기. 자, P형 수신기는 자,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자, 어떤 신호로? 공통 신호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 신호로서 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P형 수신기는 자, 어떤 신호다? 공통 신호다. 이 용어, 여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예, 공통 신호라는 거. 공통 신호 나오면 이거는 P형 수신기를 말하는 거예요. P형 수신기. 자, 그다음 R형 수신기는 자, 거의 똑같아요.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자, 어떤 신호로? 고유 신호. 그죠? 달라요. 예, P형 수신기는 공통 신호고요. 예, R형 수신기는 예, 고유 신호입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이다.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자, P형 수신기에는 중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P형 수신기에는 중계기가 없지만 요 R형 수신기에는 예, 중계기를 예, 설치를 하는 거죠. 중계기.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GP형 수신기. 자, 이건 뭐냐? 자, 이게 지금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요 G는 가스, 가스의 그 G를 쓴 거고요. 요 P는 이제 P형 수신기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GP형 수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을 겸한 것이다.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GP형 수신기는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그 수신부의 기능을 겸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똑같아요. GR형 수신기는 이제 R형 수신기의 기능, 그죠?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을 겸한 것이죠. 그죠? GR형 수신기. 자, 그 다음에 P형 복합식 수신기는 자, 이거는 이제 P형 수신기랑 똑같아요. P형 수신기인데 P형 수신기와 이제 복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화 설비, 그죠? 소화 설비들과 같이 제어하는 거죠. 보시면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공통 신호죠. P형이니까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옹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다음 할론 소화 설비, 그다음 분말 소화 설비, 배연 설비 등의 가압 송수 장치 또는 기동 장치 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신기에서 화재 발생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소화 설비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P형 복합식 수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써놓고 이게 어떤 수신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신기의 적합 기준입니다. 수신기의 적합 기준. 자, 첫 번째.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 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그래서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회로수마다 그 용도가 있어요. 5회로용, 10회로용, 15회로용 이런 식으로 그 수신기의 그 회로수가 이런 식으로 자, 5회로 단위로 끊어요. 5회로용, 그다음에 10회로용 이런 식으로 자, 5회로 단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수방 대상물에 만약에 그 회로수가 자, 8회로다. 8회로. 자, 회로수가 8회로다. 사용하는 회로수가. 그럼 8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신기를 설치하냐? 바로 이거겠죠. 10회로용. 그렇죠? 8회로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특정 수방 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자, 회선수. 그죠?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그 구역을 이렇게 램프로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R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LED로 자, 몇 번째 경계 구역에 몇 번째 지구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P형 수신기는 램프로 알려주는 거죠. 램프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R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LED에 직접 숫자, 지구 번호 숫자로서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2번.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 누설 탐지 설비로부터 가스 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 누설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이게 아까 어떤 거였어요? 바로 GP형 수신기와 그리고 GR형 수신기였죠. 그죠?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까지 같이 겸한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리고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자, 그렇지만 자, 다음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자, 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는데 자, 다음에 나와 있는 8가지의 감지기 있죠? 이 8가지 감지기는 바로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거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축적 방식의 감지기.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실 때는 앞 글자를 암기하시면 돼요.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추. 이렇게. 예,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축. 자, 이렇게 해서 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자, 다음에 감지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 사항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할 것. 그래서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화재 신호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점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그 왜 계산하실 때 그 뒤편에 이제 벽 쪽에 자, 수신기가 설치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대 있죠, 계산대 뒷부분에 일반적으로 수신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어떤 거?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자, 여기서 경계구역 일람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수신기에서, 자, 몇 번째 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 알려줘요. 그런데 이 경계구역 일람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 몇 번째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지구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 경계구역 일람도를 보고
정확히 어떤 위치가 제 두 번째 지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신기 근처에다가 바로 이 경계구역 일람도를 같이 비치를 해놓는 거죠. 그죠?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다른 소음과 같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램프로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R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LED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죠? 다음 가스, 전기, 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의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죠? 표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각각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경계구역을 하나의 램프로 표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은 반드시 하나의 표시등이나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한다. 그래서 표시등 같은 경우는 P형 수신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문자는 R형 수신기를 말하는 거겠죠. 문자, 즉 숫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바로 이거죠.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치 높이죠. 이게. 자, 다음 하나의 특정 수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자, 수신기의 절연 저항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뭘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절연 저항 값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그 절연 저항계가 있어요. 어떤 절연 저항계냐? 바로 DC 500V입니다. 직류 500V. 직류 500V의 자,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해서 자, 어디냐? 첫 번째,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관.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관은 절연 저항 값이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자, 절연된 선로관이나 교류 입력측과 외함관에서의 절연 저항 값은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디에 절연 저항 값이 얼마냐? 이것도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을 자, 보실게요. 자, 먼저 전격 전압이 몇 볼트? 60V.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자, 뭐 한다?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는 거죠. 이 전압값 기억하셔야 돼요.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반드시 뭐 한다? 접지 단자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예비 전원 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뭘 설치한다? 그죠? 퓨즈를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5 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극성. 그죠? 이제 그 방향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5 접속 방지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내부에는 주 전원의 양극을 어떻게? 동시에. 자, 각각 개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그리고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자, 아무래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화재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게끔 불연성이나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 신호선용 단자는 몇 개 회로마다?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공통 신호용 단자예요. 7개 회로마다. 그러니까 그 회로 수가 7개를 초과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이 공통 신호선이 이제 하나씩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의 회로마다 1개 이상 뭐를 공통 신호선용 단자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옥내 배선 기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수신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신기를 나타내는 그 그림 기호가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수신기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가 이겁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이렇게 대각선 2개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바로 수신기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림 기호입니다. 이거는 실기 시험 이제 실기 공부하실 때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게 수신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신기 또는 표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부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자, 수신기 그림에서 바로 요 대각선의 대각선이 없어지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부수신기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기호고요. 그 다음 중계기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중계기는 그림 기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림 기호, 그죠? 그림 기호. 그 다음에 배전반. 이제 배전반은 아까 요 수신기에서 요 가로 세로 선만 없애면 되겠죠, 그죠? 대각선 이렇게 X자로만 그려주면 돼요. 이게 배전반, 그리고 분전반, 그리고 제어반, 이런 식으로 그림 기호가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수신기는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 한번 볼게요, 발신기. 자, 발신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발신기는, 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수동으로 누름 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에는 이제 P형 발신기, 그리고 T형 발신기, 이제 M형 발신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의 그 발신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바로 누름식인 요 P형 발신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말하는 발신기는 뭐라고요? 바로 요 P형 발신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게 발신기 세트예요. 자, 발신기 세트인데 바로 발신기는 어디에 있냐? 발신기는 이겁니다. 요거. 그죠? 이게 바로 P형 발신기예요. 요게 발신기. 그죠? 자, 발신기고요. 그다음 이게 바로 표시등. 그죠? 표시등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경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신기 세트인데, 발신기 세트, 하나의 발신기 세트에는 자, 어떤 것이 있냐? 이제 P형 발신기와 그다음에 표시등, 그리고 경종, 이런 게 있어요. 경종.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요거를 이제 P, 그리고 표시등 L, 이걸 B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기 준비를 하실 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P형 발신기인데, P형 발신기는 이제 표시등과 경종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 한번 볼게요.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발신기라고요? 바로 P형 발신기를 말하는 겁니다. P형 발신기. 그래서 P형 발신기는 자, 1급과 2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급과 2급으로 자, 나눌 수가 있는데, 통상 발신기, 그리고 표시등, 경종이 하나의 함에 들어있다. 아까 이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함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발신기와 표시등과 경종이 하나를 이루어서 발신기 세트가 되는 거죠. 그죠? 발신기 세트가. 그래서 P형 1급 발신기에는 바로 누름 스위치. 그러니까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누르는 거 있죠. 스위치를. 누름 스위치가 있어요. 수동 조작으로 화재 신호를 자, 수신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누름 스위치가 되고요. 그다음 보호판은 누름 스위치 보호용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누름 스위치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보호판이 이 누름 스위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한 힘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2kg 정도의 힘을 눌러야 눌리는 거죠. 그래서 보호판이 있어요. 누름 스위치 보호용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잭. 그러니까 전화잭은 이제 수신기와 통화할 때 이제 송수화기 플러그를 꽂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자. 그다음 응답 램프는 발신기의 신호가 수신기로 잘 갔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램프가 바로 응답 램프 또는 응답 확인 램프가 되는 겁니다. 응답 확인 램프. 그다음 P형 2급 발신기에는 이제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지금 누름 스위치와 보호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화잭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기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전화잭이 없고요. 응답 램프도 없죠. 그죠? 노림 스위치 뭐 똑같아요. 수동 조작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고 보호판은 누름 스위치를 보호하는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T형 발신기나 M형 발신기는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T형 발신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송수화기형으로 되어 있으며 송수화기를 들면 화재 신호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발신기. 이게 바로 T형 발신기입니다. 전화 가능한 거죠. 그 다음 M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고유 신호를 수신기로 발하며 한 개 회로에 최대 몇 개까지? 100개까지 직렬로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신기는 뭐다? P형 발신기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발신기의 구조와 일반 기능. 첫 번째,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바라지 아니해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 방수형과 방폭형은 제외고요. 그 다음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뭐 칠이나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샤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함. 외함에 대한 그 기준인데 외함은 불연성이나 난연성 재질로 말씀드렸죠.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 발신기의 외함에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외함의 두께는 뭐예요? 1.2mm 이상입니다. 외함의 두께가 1.2mm 이상인데 여기 보세요. 외함을 강판이 아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몇 배? 2.5배 이상의 두께를 사용해야 돼요. 강판이 아닌 합성수지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요 1.2mm에 이거에 2.5배, 2.5를 곱하면 3mm가 돼요. 3mm 이상. 그죠? 그래서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mm 이상이고요. 합성수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3mm 이상이 됩니다. 3mm 이상.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강판인지 합성수지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벽 속에 묻는 거예요. 그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매립하는 거예요.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D,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하며 자기 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당연한 내용들인 거예요, 이건. 그 다음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특히 암기하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가장 일반적인 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의 설치 위치 바로 0.8m 이상 1.5m 이하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이거 중요합니다.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25m 이하다. 25m 이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발신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자, 표시등에 대한 기준이에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15도 이상. 이겁니다.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적색등. 10m 이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발신기 세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표시등은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함의 상부. 함의 상부니까 이쯤.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15도 이상의 범위 안이라고 했어요. 15도 이상의 범위 안. 자, 이런 얘기예요. 자, 표시등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15도 이상의 범위 아니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죠. 15도 이상.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15도. 여기도 각도가 15도.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는 안 보이죠. 측면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죠. 15도의 범위 안에서, 요 안쪽, 여기에서 몇 미터? 10m 이내. 여기 거리가 여기 10m. 10m. 여기도 다 10m겠죠. 10m. 여기도 10m. 그러니까 10m 범위 안에서, 이 안에서 쉽게 식별이 돼야 된다고요. 쉽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15도 이상 그리고 10m 이내라는 거. 자, 다음 이제 발신기의 그 작동 기능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자, 몇 킬로그램?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게 작동 스위치, 누름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 눌린다고요. 그냥 터치한다고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kg을, 힘이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 힘이 몇 킬로그램? 2kg, 최소 2kg의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2kg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어야 한다. 그죠?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 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 스위치가 작동하는 경우 화재 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 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응답 확인 램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발신기는 화재 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회선. P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회선이 있어요. 바로 4가지가 있는데 바로 회로선, 뭐 다른 말로 지구선이라고도 하고요. 뭐 신호선, 또는 감지기선 이렇게 영어로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회로선, 그 다음에 공통선, 회로 공통선, 아니면 지구 공통선, 뭐 감지기 공통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신기선, 이거는 이제 응답선이죠. 응답선, 그리고 전화선. 이렇게 해서 P형 발신기에는 이렇게 4가지 단자가 있어요. 4가지 단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용어를 붙이자면 요게 지구단자. 이걸 지구단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요거는 공통단자라고 해요. 공통단자. 그죠? 그다음 발신기선. 그러니까 원래 발신기선이라는 게죠. 감지기선을 말하는 거죠. 발신기선은 응답선인데 이거는 응답단자예요. 응답단자. 그다음에 전화선이니까 이건 전화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발신기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단자대가 이렇게 있죠. 단자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게 4등분돼서 여기 하나가 뭐 지구단자, 여기 지구단자, 그리고 지구 공통단자, 응답단자, 뭐 전화단자 이렇게 4개 단자가 있어서 선을 이렇게 물리는 거죠. 이렇게 선을 각각 선을 물려가지고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회선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회로선, 공통선, 응답선, 전화선 4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신기와 발신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중계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